전국의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건강한 웃음과 행복한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지구를 지켜라. 희수 씨, 지구를 지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구를 어떻게 지켜요? 저희가 뭐 슈퍼맨, 슈퍼우먼도 아니고 어떻게 지켜요? 희수 씨는 이미 우리 지구에서 그 원더우먼, 슈퍼우먼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아, 지구를 그렇게,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지구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면 이미 실천하고 있죠. 오는 26일까지가 기후변화 주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오늘 소등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집에 있는 전기를 모두 꺼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밖에 충북 도청, 광장과 옥상 정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알려주는 기후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4일에는 충북대학교에서 기후 위기와 환경 보건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26일에서는 청남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구의 날이 올해로 5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지구를 지키는 방법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일회용품 줄이고 그리고 뭐 전기 등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오늘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작은 일상의 습관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화요일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엔 홈트가 있는 시간인데요.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법 준비해 봤고요. 또 제천에 가면 이 식용 곤충은 물론 애완 곤충까지 기르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진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그리고 봄철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 지치시죠? 봄철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전주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오늘 비가 와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딱 좋을 때 밖에 나가면 뭔가 알록달록한 봄꽃들이 또 펴여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산책 겸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밖에 뭐 북적북적 활기가 넘칩니다. 산책, 특히나 이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걷기 운동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요. 이곳에 가시면 더 즐겁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미나 씨, 알려주셔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꾼 시키신 분. 여기요, 여기. 올바른 맨발 걷기 강좌가 열려요. 우리 함께 걷고 우리 함께 건강해지자고요. 건강? 좋죠. 올바른 걷기 방법 궁금해. 여러분 함께 건강해지러 가볼까요? 헛둘 올바른 걷기 방법이라 이렇게 하는 건가? 걷기가 아니라 행군 같으신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잘 오셨어요. 이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여기 용정상민공원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걸으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미는 물론이고요. 저희가 걷기 지도사 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 그럼 배우러 갈까요? 네. 둘, 셋, 넷. 이렇게 잼잼이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이니까 얘도 한번 해보세요.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시작. 앞, 뒤. 앞, 뒤.
날로 걸어요 지도 자유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맨발로 땅을 밟았을 때는 제일 먼저 자극을 받는 데가 뇌거든요. 그래서 뇌 활성화를 시켜줘서 이 인지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와, 너무 좋은 운동이네요. 네, 그쵸. 선생님, 근데 네. 이왕 걷는 거 제대로 알고 걸으면 좋잖아요. 네. 앞에는 1m에서 1.5m 정도 주시를 하시고 뒤꿈치부터 앞꿈치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걸어주시면 되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죠, 아버님? 네, 엄청 좋죠. 와, 네.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좋아요. 맨발 걷기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당뇨도 있고 이제 불면증도 있고 그런데 이 맨발 걷기 하면서 혈당 조절도 되고 이제 잠도 좀 푹 자요. 집에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나봐 돌아다니면 자연이 바뀌는 것도 보고 나 자신이 느끼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이게 병원에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상쾌한 그 피톤치드가 쏙쏙 들어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발에 닿는 그 부드러운 황토의 그 촉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재미도 생겼어요. 아름다운 계절 봄. 여럿이 함께 걸으면 몸 건강, 마음 건강, 치매 예방에도 좋답니다. 좋은 세상 오래 보려면 건강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집 밖으로 나오세요. 함께 걸어요. 네, 맨발 걷기가 건강에는 물론 치매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된다니 몰랐습니다. 이 걷기 하는 방법에는요, 우선 시선은 15도 앞을 바라보고요. 네. 이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이 닿게 천천히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을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죠. 오전 네. 10시에 청주 용정산림공원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신청은 아쉽게도 이미 마감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가시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혼자 걷기에 좀 적적하신 분들은 함께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맨발 걷기가 요즘 한창 열풍이잖아요. 우리 네. 지역 곳곳에 이 맨발 걷기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앞서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량은 몸에 맞게 적당하게 설정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좋겠네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이번에는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죠. 윤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고 알찬 소식 들고 나왔는데요. 네. 혹시 두 분 네. 귀뚜라미 좋아하세요? 귀뚜라미를 네, 좋아하냐? 귀뚜- 갑자기요? 귀뚜라미 우리 희수 씨 좋아하세요? 저는 귀뚜라미 좋아하냐라는 질문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꽃 좋아하시냐, 이런 그러게요. 질문은 들어봤어도 네. 귀뚜라미 소리는 좋아합니다. ASMR 같잖아요. 귀뚤. 네네네. 그리고 근데 사실 귀뚜라미가 제가 알기로는 가을 그 곤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갑자기 네. 웬 귀뚜라미죠? 귀뚜라미가 가을 곤충이라는 건 편견인데요. 네. 제가 네. 이 귀뚜라미 네. 사육하는 제천에 농부요? 가면은 아주 특별한 귀뚜라미를 만날 수 있는 농부를 만나고 왔거든요. 네. 그래요. 귀뚜라미 사육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화면으로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제천에서 귀뚜라미 키우고 있는 농부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 봄날 윤수진
봄바람 웽웽웽 꿀벌은 붕붕붕 귀뚜라미 소리 귀뚤귀뚤. 아니 무슨 봄에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가을 곤충 아니에요? 귀뚜라미는 가을 곤충 맞습니다. 하지만 제천에 가면 이 봄날에도 귀뚜라미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마리수로 금방 부화한 애들까지 하면은 억 단위가 되겠죠. 곤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특별한 농부가 있습니다. 식용곤충뿐 아니라 교육용 애완곤충을 사육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볼까요? 잠깐의 꽃샘추위가 지나간 이곳은 충북 제천. 와, 봄이긴 하다. 너무 따뜻하네. 꽃피는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한 농부님을 찾으러 왔는데 두 분 맞으실까요? 네, 특별한 농부라면 맞습니다. 장성진, 이효정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이 봄에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저기서 계속 들리거든요. 오, 들린다 들려. 이 봄에 귀뚜라미가 있네요. 우와! 잠깐. 아니 대표님 이거 엄청 큰데요? 아니 저 이때껏 살면서 이렇게 귀뚜라미 많은 것도 처음 봐요. 아니 농부님, 근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논밭에 있는 귀뚜라미 맞아요?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우선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귀뚜라미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식용곤충으로 사육하고 있는 쌍별 귀뚜라미라는 종입니다. 아, 쌍별 귀뚜라미. 네. 얘네가 쌍별 귀뚜라미입니다. 국내종 왕귀뚜라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등에 보시면 점이 2개 있어서 얘는 쌍별 귀뚜라미라고 하고 식용으로 등재됐습니다. 식용곤충인 쌍별 귀뚜라미를 키우게 된 신나는 농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제일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드시지를 못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고기를 많이 드시게 해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깡마르셨었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 고기에 해당하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곤충이었고, 그러면서 그 곤충이 조금 더 소화 흡수를 잘 시켜주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셔보시게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접하게 됐던 거죠. 신나는 농부의 고향은 강원도 정선. 정선에서 나고 자라 직장 생활까지 했다는 이효정 씨 부부. 시아버님 투병 때문에 식용곤충에 대해 알게 되고 내친김에 식용곤충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는 사육 기술하고 수매를 다 해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 기술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는 없었던 거고요. 수매도 갖다 준 분들은 뭐 100kg, 200kg씩 갖다 줘도 전혀 돈을 한 개도 못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나중에 막 싸게도 막 팔긴 했는데, 저희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폐기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시련이 겹치며 좌절의 날들을 보냈다는 신나는 농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곤충 사육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제천이 한방이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사료에 한방을 넣어 차별화를 했죠. 외래종이라서 그런지 엄청 크네요. 외래종이어서 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요? 저희가 한방 먹인 곤충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키우지 않고요. 얘네들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갖은 약초와 함께 미생물로 발효를 해서 맛있는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튼실하고 건강하게. 튼실하고 건강하게 키운 귀뚜라미는 어라? 뭐 하는 건가요? 아하, 들기름을 살짝 볶아주는군요. 식용곤충이라서 먹기 좋게 조리하는 거랍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식용 귀뚜라미입니다. 아나운서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 이게 바로 그 귀뚜라미인 거죠? 저는 농사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개구리, 맷두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어봤거든요. 100g당 60%가 단백질이에요. 아, 그래요? 맛있게 볶았어요. 그렇죠. 머리부터 먹어야 될까요? 맛이 궁금하네요. 어때요, 수진 씨?
이거 뭔가 멸치를 바삭하게 튀긴 맛? 새우, 그 맛이에요. 곤충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해서 좀 손이 안 가지 않을까, 좀 맛이 좀 비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새우 맛 납니다. 새우튀김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용으로 인정받은 쌍별 귀뚜라미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섭취가 가능한데요. 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분말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쿠키, 네. 빵, 네. 그리고 쉐이크 종류. 쉐이크. 귀뚜라미 쿠키 맛은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식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화해서 이제는 좀 파충류나 다른 저희가 좋아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식용곤충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애완용 동물 사료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데요. 단백질 성분이 높은 데다 고소한 맛 때문에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파충류들의 먹이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식용곤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색다른 곤충 체험도 가능하다는데요. 와, 아니 알록달록한 게 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뭔가 갑자기 너무 재밌었고 신기해요. 이거 딱 보시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건 디오라마라 그럽니다. 디오라마라는 이름은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을 그대로 축소하셨다고 보면 돼요. 얘네 이제 곤충들이 사는 환경을 작게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작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곤충 디오라마를 만들어 보는데요. 목공용 도구들을 활용해 직접 모형을 제작하고 곤충 표본을 장식해 투명한 관으로 덮어줍니다. 농부님 이거 보세요. 이야, 어때요? 저 완성했어요. 처음 치고는 엄청 잘 만드셨는데요. 처음 치고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들지 않았나요? 여기 오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잘 놀다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곤충 체험을 하면서 곤충의 한사리를 배우고 곤충에 대해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귀뚜라미를 키우고 곤충 체험을 진행하는 일 외에도 신나는 농부는 또 다른 할 일이 있다는데요. 저희 이제 디오라마 체험도 하고 이제 어떤 체험이 또 남아있어요? 저희가 농사 짓는 딸기 농장으로 가보실까요? 딸기 농장이요? 야, 여기. 와, 같이 들어가요. 갑자기 분위기 딸기 하우스? 그렇네요. 하우스 안에 딸기가 주렁주렁. 지난 가을에 정식한 딸기들이 한창 수확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딸기와 곤충이 무슨 상관이죠? 딸기 하우스예요, 여러분. 아니, 농부님, 여기 왜 온 거예요? 저희가 곤충도 키우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제가 밭농사도 하고 또 하우스에서 하는 딸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SOS 했습니다. SOS! 식용곤충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 여전히 판로에 고민이 많다는 신나는 농부. 많은 분들이 곤충과 친숙해지기를 기다리며 딸기 농사를 시작했다는데요. 소득 다변화를 통해 좋은 날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저희 곤충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곤충이 주업인데 이걸 주업으로 못 삼고 거의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다른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판매가 좀 잘 돼서 곤충이 모두 다 좀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큰 소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대한민국 곤충 산업 역시 낯설고 힘든 일인데요. 신나는 농부의 열정과 믿음으로 곤충 산업이라는 새로운 길이 잘 포장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곤충으로 내일을 일구는 신나는 동물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곤충이 좋다. 미래 식량 자원인 식용곤충 어떠세요? 생각보다 맛있고 생각보다 더 몸에 좋습니다.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 곤충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뚜라미 농부 이야기 네. 잘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 앞에 이 식용 귀뚜라미가 있는데요.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때요? 와.
식용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수진 리포터님이 또 저희를 위해서 네. 하나 또 가지고 와 주셨잖아요. 네, 제가 손수 이렇게 담아서 아이고. 그렇게 드리려고 제천에서 무려 여기 스튜디오까지 들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네. 또 식용 귀뚜라미니까 저희가 한번 이걸 먹어볼게요. 그래요, 직접 제가 한번. 들고 있으니까 이 귀뚜라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씨가 또 이런 것도 즐겨 먹잖아요. 아, 네. 어때요, 희수 씨? 그냥 바삭하고 네. 과자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 마리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그럼 드셔보세요. 민수 씨도 요거 네. 하나 드려볼게요. 아, 저도. 네네. 네. 사실 귀뚜라미 소리만 들어봤지 직접 이렇게 귀뚤.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 이렇게 처음인데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바삭바삭거리죠. 굉장히 바삭하고 이게 또 단백질이 또 많다면서요, 고단백. 맞습니다. 네. 그 귀뚜라미 안에 꽉 차 있거든요. 맛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맛있죠? 네, 제가 도마뱀을 키우는데 네. 이 도마뱀이 이 귀뚜라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 같이 가져가서 함께 나눠 먹으면 더욱더 친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귀뚜라미 아까 빵도 나오고 네. 쿠키도 나오고 뭐 딸기도 나왔는데 그 다른 거는 안 갖고 오셨나요? 다른 거는 다 제 뱃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네. 두 분께서는 귀뚜라미 간식만 이렇게 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들기름으로 또 볶다 보니까 들기름 향이 쫙 나서 뭐 거부감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맛있네요. 향도 고소한 네. 들기름 향이 가득해서 바삭바삭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알찬 소식 귀뚜라미와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진 씨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단백질 귀뚜라미를 좀 보충해 봤는데 네. 날씨가 또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리고 뭐 기침도 하고 감기 기운 있는 분들도 요즘에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환절기에는 특히 이런 감기 기운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또 여름, 가을도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봄철 오락가락한 날씨 사이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리듬을 찾는 방법 전주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떠나보시죠. 봄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시민들에게 외출도 고통이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는 법. 호흡기 건강 챙기며 봄날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저는 사실 봄철만 되면 콜록콜록 기침도 나는 것 같고 목도 간질간질하고 눈도 이 침침한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봄은 우리 호흡기 건강에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나쁜 환경 요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많아진 일교차 그리고 건조한 공기 역시 호흡기 점막에는 정말 좋지 않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침이나 객담이 증가하기도 하는 요인이 되고요. 봄철의 내 몸 건강 돌보기.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은 이 계절에 호흡기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 내 몸에 저장. 화사한 날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봄철 건강을 사수하라. 첫 번째 간 곳은 어딘가요? 들어오자마자 이 향기 덕분에 코가 확 뚫리는데요? 향기로 자극한 것은 미나리. 겨우내의 묵은 때를 벗기며 본격적으로 활동할 봄에는 미나리죠. 먹을 손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사장님은 깨끗이 세척합니다. 전주하면 또 미나리가 되게 유명하고요. 봄에 또 미세먼지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또 미나리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봄엔 미나리죠. 초록의 청량감도 최고고요. 와, 들어오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가득인데 미나리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고기랑 같이 드시면 좋은 저희 미나리를 손질해가지고 이제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워. 냄새만 맡아도 봄이 온 것 같아요. 싱그러운데. 향긋해. 입속에서 봄의 향기가 팡팡 터지네요. 오호, 국민 소울푸드 돼지고기 등장하면서 구미 당기는 재료들도 준비 완료 됐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싱싱한 미나리랑 각종 맛있는 나물들, 반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뚜껑인가요? 이제 고기랑 미나리랑 각종 야채들을 한 번에 이제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소뚜껑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좀 더 맛있을까요? 그럼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여기 사이드에 기름이 나오는데 여기다 구워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소뚜껑 불판 위에 오른 주연 배우 돼지고기.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소뚜껑은 사장님이 직접 공장에 주문해 만들었답니다. 고기는 어디에 굽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지죠. 기름이 나오면은 여기에다 이제 각종 나물들을 올려가지고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몸속 중금속 배출에 좋다는 미나리, 신스틸러로 등장했군요. 오색향연 봄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소뚜껑 위에 맛있는 고기와 여러 가지 반찬들을 올리니까 사실 이 맛도 맛이지만 이 색깔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판 가득하게 좀 화려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종합 예술로 승화시킨 고기 한 판, 미나리와 돼지고기, 주연, 조연의 열연으로 식욕을 끌어당깁니다. 대파김치 조금하고 이렇게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돼지고기를 대파로 감싸 먹는다고요? 와, 이것도 별미겠네요. 너무 맛있다. 약간 그 쫄깃쫄깃하면서 겉바속 쪽의 정석. 안쪽에서 완전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대파김치에 약간 새콤함이 떠지네요, 확실히. 돼지 비계라고 해서 손님분들 중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돼지 비계는 진짜 좋은 부위를 여기다 잘 구워서 드시면 진짜 쫄깃하고 느끼하지 않고 같이 조금씩 싸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가지고 손님들이 특별하게 돼지 비계를 더 좋아하십니다. 불판에 잘 구워진 먼지 사냥꾼 미나리도 한 입 먹어줘야죠. 예부터 미나리는 몸속 독소 빼는 음식으로 유명했으니 봄날의 매력 덩어리 미나리 지금 꼭 만나야 합니다. 확실히 아까 그 비계 먹었을 때도 맛있었는데 비계 기름이 쫙 퍼지면서 미나리랑 어우러지면서 부드럽게 이 안에서 녹아내려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손님들 오시면은 한 판에 이렇게 각종 나물들과 미나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고기 기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기 기름이 진짜 맛있는 거여서 여기서 뭐 하나 진짜 빠지는 거 없이 다 올려가지고 그냥 다 드시면 된다고. 미나리와 고기를 깻잎 한 장에 싸먹는 손이 자꾸 바빠지는데요. 고기 먹은 뒤 후속편 볶음밥도 놓칠 수 없죠. 역시 한국인은 마지막에 꼭 볶음밥을 먹어줘야 되죠. 군침 돌아. 소뚜껑 불판의 대미 볶음밥은 필수 코스죠. 그리고 미나리 2탄 미나리 된장찌개. 된장국에서 열연한 미나리 맛은 아카데미상 받을 만한가요? 뚝배기채 들고 먹는 걸 보니 받을 만하군요. 국물의 시원함과 더불어서 냉해향과 미나리의 향이 만나서 봄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봄철 건강을 사수할 다음 아이템은 수제로 만드는 차를 마시러 전통 찻집에 갔습니다. 이 알싸한 향은 뭐죠? 생강입니다. 봄철 건강을 위해 생강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미세먼지가 많을 때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오! 생강을 어떤 거 만들고 계신 거예요? 생강차를 만들고 있어요. 얇게 점인 생강을 즙으로 짜는데 귀한 생강이라고요? 저희 엄마가 직접 텃밭에다가 해서 깨끗하게 까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귀한 생강으로 만들어 정성이 농축된 생강즙. 진한 사랑을 한 스푼 떠봅니다. 오, 15일의 정성이 가득 묻어난 생강즙이네요. 만드는 것 하나하나 정성을 담았는데요. 역시 건강의 기본은 정성 어린 마음이고 몸을 보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맛이 생강 맛이 굉장히 진한데 달달한 꿀맛이 딱 올라오니까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손님들이 드시고 나서 계속 단골에 대해서 오세요. 기관지에 좋은 생강차 한 잔이 보약이 되고 몸에 좋은 쌍화차 한 잔은 삶에 활력을 주니 건강을 위해 챙겨야겠죠? 와,
이 쌍화차의 향과 생강의 그 알싸한 향기가 같이 올라오니까 저는 이 향기만 맡아도 힐링되는 기분인데요. 확실히 앞에 이 떡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마시멜로 같아요. 잘 구운 떡을 사장님이 손수 만든 귀한 조청에 찍어 한 입 먹어보는데요. 그 맛이 달달하면서 식감은 쫀득하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거 마시멜로다. 10분 중에 10분은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이 밝힐 수 없다는 비밀의 비법까지 들어간 생강차. 건강을 충전할 쌍화차. 내 몸은 내가 지키려는 노력. 환절기인 이 봄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안쪽에 막혀져 있었던 그 꽉 찬 무언가들이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잖아요. 얘가 진정 효과도 있고 항염 작용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차가 됩니다. 봄은 반갑지만 미세먼지는 반갑지 않은 계절.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소소한 것부터 잘 지켜보자고요. 좋은 음식 먹고 힘내서 자신을 돌보기. 여러분도 건강을 챙겨 드세요.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함께해요. 네, 저희가 전주에서 봄철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저녁엔 홈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또 건강을 위해서 강사 한 분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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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찬 화요일 저녁엔 홈트 필라테스 강사 조윤지입니다. 네, 우리 미소천사 윤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 배워본다고 했는데요. 평소에 바른 자세 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다리 꼬는 습관이 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리 꼬고 뭐 거북목이라던가 그래서 바른 자세 쉽지 않아요. 머리를 인지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라는 거는 어쨌든 첫 번째 우선 내가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특히 앉아있을 때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희선 아나운서는 다리를 꼬은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리를 꼬게 되면 골반이 삐뚤어집니다. 그렇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한쪽 다리로 올라가면서 꼬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 민수 아나운서처럼 아까 앉아있으면서 점점 허리가 무너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앞에 작업을 하려고 또 모니터 앞에 있다 보니까 몸은 또 이렇게 갑니다. 제 자세입니다. 제 모습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골반이 무너지면서 뒤쪽에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골반이 불균형하고 또한 허리가 뒤로 무너지면서 압력이 뒤로 갔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발병률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바른 자세만 해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등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운동은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는 어떤가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 오늘 또 어떤 거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그 첫 번째로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스파인 스트레치라고 하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동작에 앞서서 오늘은 이 스트레칭하는 동작이 좀 많거든요. 자, 우리의 근육은 이 고무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무줄이 좀 타이트한 고무줄 있잖아요. 그거를 힘을 갑자기 확 세게 주면 어떡할까요? 끊어지죠. 맞습니다. 고무줄이 탁 하고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육은 이렇게 고무줄처럼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순간적으로
일반적인 힘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점진적으로 늘려주시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번에 확 늘려주세요 하는 게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위험할 수 있군요. 네, 그게 부상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에 맞게 천천히 슬로우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첫 번째 스파인 스트레치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자, 우선 여기서 바른 자세로 앉을 거예요. 그럼 이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의자나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골반은 뒤로, 허리는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 자세네요. 일상생활의 자세죠. 여기서 네. 뭐 다리도 꼬기도 하고요. TV 네. 보면서 몸은 누워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소파에 기대면 참 네,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점점 소파하고 모라이체가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우선 바른 자세라고 하면 뭐부터 인지를 해주시면 골반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골반이 뒤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딱딱한 뼈, 좌골뼈 2개가 있습니다. 골반을 첫 번째 세워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뒤에 있는 다리 근육들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이 다리를 핀 상태에서는 골반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골반이 무너져 있지 않게 골반을 바르게 세워주는 게 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상태에서 등이 무너지지 않게 누가 내 가슴을 쭉 세우면서 누가 내 정수리 위에서부터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몸을 세워주시는 게 이게 앉은 자세의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동작은 이 바른 자세를 먼저 만들어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양 발끝을 몸쪽으로 당길 거예요. 풀리는 게 아니라 몸쪽을 당기신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호흡을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면서 내가 내려가실 수 있는 범위까지 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저는 요 손까지 닿을 수가 있거든요. 자, 골반이 말리면 안 되고 골반으로부터 쭉 엉덩이를 밀어내주시고요. 네네. 두 번째는 내쉬는 호흡에 등을 후에서 가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부터 등, 정수리까지 사선으로 길게 뻗어진다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네. 다시 마시는 호흡에 돌아왔다가 앞으로 골반이 나가면서 후에서 가슴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때 등이 말리지 않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안 되시는 분들은 고관절을 먼저 움직이면서 가슴을 세우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손을 이렇게 뻗으실 때는 그 약간 등을 이렇게 좀 둥그렇게 맞아요. 좀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척추가 네. 플랫한 것만 아니라 C자의 커브도 있어요. 네. 그래서 C자 커브를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나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들면서 척추를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해보죠. 자세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엉덩이를 매트의 바닥에다 두실 거고요. 그리고 네. 양발을 내 어깨 너비 혹은 매트의 넓이대로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른 자세, 엉덩이 좌골을 세워준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살짝 조금 더 골반을 밀어내 주시면서 세워볼게요.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그렇죠, 구부러 주신 다음에 좀 앉을 키를 쭉 세워주신다는 느낌이요. 자, 이게 바른 자세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희수 씨는 맞나요? 오, 바른 자세? 네, 굉장히 유연하세요. 여기서 발끝을 조금만 당겨보시면 네. 뒤에 있는 다리부터 쭉 당기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유지를 해주면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코로 들여 마시는 호흡에 내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시면서 내가 내려가실 수 있는 범위까지 손을 터치합니다. 종아리 혹은 발끝이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앞으로 살짝 밀어내 주시면서 그로부터 쭉 등을, 척추를 펴주면서 가슴을 세워주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척추 동그랗게 만드셨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가슴을 들면서 후에서 내가 꼬리뼈부터 등까지 쭉 세워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갈게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척추 동그랗게 뒤쪽으로,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나가시면서, 그렇죠, 가슴 연결 동작으로 쭉 세워주시는 것까지. 여기서 조금만 더 가슴 더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뒤에부터 모든 뒤에 있는 근육을 쭉 스트레칭, 늘려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손끝이
그 발끝에 닿지 않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가셔서 오히려 등을 말리는 것보다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꼭 발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강이가 돼도 되고요, 무릎이 되셔도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시고 등이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등이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죠.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내 척추를 세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자세일까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려고 너무 과하게 무릎을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허리를 뒤가 계속 말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자세. 네, 그렇죠. 이 자세보다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등, 허리, 척추를 세워주는 게 훨씬 더, 그러면서 지그시 무릎을 바닥을 눌러주며 가슴과 등을 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선은 정면을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요. 네. 또 이름이 스파인 스트레치니까 이 팔보다는 척추에 신경 쓰는 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 저희가 배워봤는데 두 번째 자세도 또 운동도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지금 동작이랑 연결이 들어갈 건데 스파인 스트레치, 트위스트 앤 소우라고 하는 동작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스타트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우리 앉은 자세, 아까처럼 바른 자세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골반과 척추를 세워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자세부터가 힘들어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번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의 트위스트예요. 후에서요. 자, 이때 팔을 너무 과하게 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몸통, 척추가 트위스트가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마시고 돌아와서 바른 자세 다시 만들어 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에서 번갈아 가면서 갈 거고요. 여기서 소우라는 동작까지 연결을 해볼게요. 자, 톱질하듯이 간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척추를 세우신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후에서요. 이때 말리는 게 아니라 펴주는 겁니다. 다시 마시고 제자리, 내쉬는 호흡에 소우, 후에서 핵심은 척추가 말리지 않고 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윤주쌤은 이거 하실 때 뭐 아프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까? 저는 늘상 스트레칭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조금만 시원하다는 느낌입니다. 저희는 아픈데. 온몸에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럼 바로 해보죠.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스트레칭인데. 사실 저희가 뭐 스트레칭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앉아서 따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바른 자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골반을 세우는 게 그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세우시면 그 엉덩이 뼈 딱딱한 게 딱 바닥에 세웠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자, 누가 내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쭉 세워졌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트위스트 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왼손, 왼쪽 가슴 열어주시면서 왼쪽 방향으로 트위스트. 이때 등이 굽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척추가 쭉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대, 내쉬는 호흡에 후에서 등이 무너지지 않게 여기를 조금만 더, 그렇죠. 지금처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마시고 제자리. 자, 우리 소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내쉬는 호흡에 왼쪽입니다. 후에서 여기서도 등, 가슴이 조금 더 세워주시고 시선은 약간만 올라오시면 더 좋아요. 시선은 손끝을 바라볼게요. 다시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반대, 내쉬는 호흡에 후에서 등을 조금만 더, 그렇죠. 세워주시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렇군요. 희선 씨 어떠세요? 저는 척추가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들면서 혈액순환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앞선 동작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척추가 앞으로 굴곡만 하는 게 아니라 회전, 굴곡, 모든 동작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측면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쪽으로만 기대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왼쪽 운전을 하실 때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운전을 하신다든지 혹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많이 하잖아. 이렇게 편측 행동이 많으실수록 좌우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동작을 하실 때
좌우의 느낌을 보시면서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이 동작 딱 한 번씩만 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두 다리 골반 너비, 바른 자세부터 신경을 써주시는 겁니다. 와, 자, 그 상태에서 앉기를 최대한 세운다는 느낌이에요. 내쉬는 호흡에 트위스트, 후에서 몸통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허리 가슴을 쭉 그렇죠.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돌아왔다가요.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후에서 여기서 그렇죠. 몸을 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오고 속으로 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후에서 사선 방향이에요. 여기서도 등이 굽지 않게 가슴 그렇죠. 세워주면서 다시 마시는 호흡에 제대로 돌아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으로 후에서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성분들에게 특히 더 필요할 운동일 것 같아요. 네, 이거 꾸준히 해야겠어요. 네네. 네, 또 오늘 또 저희 건강을 위해서 운동법 알려주신 조윤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배운 이 동작 내일 배우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ight now! 네, 낯선 나라에서 일이나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K-가디언 멘토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생활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올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